자,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매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고 사망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긴 한데 뭐 그건 상관없이 수업은 진행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국시도 문제없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제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시 보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실기를 합격해야 제 특강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실기 떨어졌는데 뭐 이런 공부할 필요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했던 내용과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각각의 정체 생리학적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것이 흉벽손상인데, 흉벽손상은 말 그대로 이 흉곽의 바깥쪽에 흉곽을 형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슴 형성하고 있는 피부라든지 근육들이라든지 뼈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흉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흉곽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 제외한 바깥쪽에 형성되어져 있는 생리학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다 흉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흉벽손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가장 흔한 것은 당연히 타박상이 되겠죠. 흉벽 타박상. 멍이 든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흉박 초기 같은 경우에는 흉박 타박상은 뭐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초반에는 이제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혹은 이제 변색되는 경우가 빨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방산출혈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색을 일으켜서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된다라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 갈비뼈 윤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특히 학대 같은 것에 의해서 이제 흉곽 타박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많이 맞아봤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교수님들 말 통제 잘 안 따르는 거 보면은 아마 많이 맞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키웠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간에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간에 뭐 상관없이 학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에 손바닥 자국 같은 걸로 많이 때리거든요, 아이들을. 본인들은 훈육한다고 아이들을 잘못된 것을 가리키려고 이제 손찌검을 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학대. 그 훈육과 학대에 대한 이 간극을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학대하고 훈육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 충분히 아실 테지만 어찌됐든 간에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이런 그 흉벽을 가격한 물체 그 형태가 그대로 빨갛게 발생되거나 홍반으로 발생되거나 혹은 갈비뼈 모양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렵지는 않죠. 자, 타박상의 가장 큰 증상은 뭘까요? 통증입니다. 통증.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먹을 가슴에 콱 맞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외에 증상 있어요? 없죠. 네.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심할 경우에는 폐에 찔리고 하면 호흡곤란까지 나중에 올 수는 있지만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그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통증입니다. 통증. 그리고 그 타박상 생긴 부위를 여러분들 눌렀을 경우에는 거의 누를 때마다 뭐라 그러죠? 아! 하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 친구들은 장난친다고 그 부위를 계속 누를 거고 뭐 요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앞통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자, 문제가 되는 거는요. 요거예요, 요거. 다른 색깔로 좀 해봅시다. 요겁니다. 통증 때문에 감소된 흉벽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 내과 응급체. 내과 응급체 호흡기계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보실 때 관련된 그 내용들이 연관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머릿속에 확 떠오르실 것 같기는 한데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 부위를 움직이기 싫어해요.
이게 이제 병리학이랑 것도 연관이 되는데, 병리학. 손상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염증 반응이죠, 그죠? 이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비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그죠? 정상적인 반응. 그렇지만 감염은 아니에요. 가끔씩 감염하고 염증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염은 비정상적인 상황, 여러분들이 뭐 잘못 처치를 한다거나 혹은 오염된 환경에서 개방성 상처가 발생되거나 혹은 뭐 들이마시거나 먹었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가 감염인 거고, 염증은 손상이 있게 되거나 혹은 내과적으로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염증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특징이 있죠. 그죠? 병리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비정상적인 활동. 그러니까 정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뭔 말이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는 제가 이제 대부분 뭘로 얘기를 드리냐면 하이힐을 신은 사회 초년생들, 이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이 워낙에 조금 어색하다 보니까 자주 발목에 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발목을 삐어요. 삐게 되면 대부분 뭘 해요? 아파서 주저앉게 되죠. 주저앉아서 발목 부여잡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혹은 퇴근해야 되니까 혹은 일을 해야 되니까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일어나려고 해서 제대로 걸으려고 하게 되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신체 부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염증 반응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있던 생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증 때문에 다리 삔 거는 이제 걸을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흉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흉곽의 크기, 부피를 증가시켜서 음압이 생기게 되고 음압에 따라서 대기압은 플러스가 양압이 되는 거니까 저절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건데 저절로 그죠? 여러분들 숨을 들이마시는 억지로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억지로 숨을 내뱉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그냥 흉곽의 크기가 늘어나니까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건데 이 흉곽이 늘어나려면 근육이 수축해서 흉곽을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흉곽에 있는 공간들이 증가하는 건데 근육이 수축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힘을 가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힘을 가할 때마다 뭐가 생길까요? 다친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는 거죠. 통증이 왜 생기는 건, 통증이라는 건 왜 있냐면요. 통증이 이 세상에 신체에 없으면 너무나 좋죠. 고통스럽지 않겠죠. 근데 통증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그 부위를 쉬게 놔두라는 염증 반응에서 통증이 또 하나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통증이죠. 통증은 그 신체 부위를 쓰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하라는 이 신호를 머릿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는 건데 흉벽 타박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식적으로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숨 쉴 때마다 아파 이렇게 하면 정말 짜증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아프면 짜증나니까 대부분 뭘 하느냐? 이쪽 부위, 숨 쉬는 부위를 최대 흉곽의 크기를 제한해야겠다. 숨 쉬는 범위를 좀 작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깊은 호흡, 원래 있던 이상적인 타이달 볼륨을 유지해주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달 볼륨 500에서 6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을 쉬고 내뱉는 이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짧고 얇은 호흡을 지속할 겁니다. 그러면 500에서 600을 유지하고 있던 타이달 볼륨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뭐 300, 400 정도 그 정도로 유지해주겠죠. 그러면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산소량보다 적어지다 보니까 저항기로 인한 저산소증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요것도 내과 응급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내과 응급 보시게 되면 노인 환자 뭐 폐 순운도라든지 폐 뭐 예비력 같은 거 해가지고 폐활량 같은 경우에는 탈벌용 500에 예비항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총 얼마가 예비량으로 있다. 그 폐활량으로 있다. 폐활량 계산하는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도 좀 연관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흉터 타박상에 의해서 저희같이 건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이렇게 조금 짧게 쉬더라도 크게 저항기에 의한 저산소증이 발생되지 않지만 노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종 기존 질환 이거 뭐예요? COPD죠, COPD. COPD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폐 용적이 작아졌고 그 다음에 폐 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흉벽 타박상에 의한 저환기가 뭘로 발생되느냐? 저산소증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골 자체가 뼈 자체가 치밀골들이 아니에요. 딱딱한 뼈들이 아니고 아직까지 자라나는 뼈이기 때문에 연골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골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내부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저번에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일반 남성 성인들이나 여성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다란 힘을 받았을 때 가볍게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외부에 있는 피부가 망가져서 타박상이 있게 되고 근육 타박상이나 뭐 혈전 같은 것들 근육이 찢어진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폐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폐 타박상 뭐 요 정도로 발생된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이 에너지가 피부를 뚫고 연약한 피부를 뚫고 연약한 근육을 뚫고 연골을 통해서 그냥 에너지를 안쪽 깊숙이 내부 장위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져 있느냐? 흉벽 타박상과 갈비뼈 골절 같은 손상 없이 내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흉벽의 안에 있는 내부 손상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폐와 심장이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손상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상을 어떤 뭐 내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이대 여러분들 환자 보게 되면 항상 뭘 묻느냐 성별 나이 묻잖아요 그죠 환자분 하면서 나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 뭐 있어요 지금 어디 아프세요 뭐 그런 거 묻잖아요 그죠 나이부터 묻는 이유는 환자 나이에 따라서 생체 역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뭐 매사뿐만 아니라 내과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일 거니까 잘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흔히 발생하는 것이 갈비뼈 골절일 거예요. 여러분도 병원 실습하면서 혹은 뭐 소변 실습하면서 적어도 뭐 5번, 10번, 뭐, 그 정도 봤을 거면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상할 때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증 무딘 손상에서 50%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맨 바깥쪽에 있던 피부를 깨뜨리고 근육을 손상시키고 안에 있던 그 다음에 있는 그 흉벽을 보호하고 흉곽을 형성하고 있고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면 당연히 그 안쪽에 있는 장기까지 손상이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환자는 갈비뼈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뭔 말이냐면 요거는 해부학에서 아마 언급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위쪽에서는 조금 아치형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치형을 이렇게 여기는 흉골이라고 생각하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뒤쪽에 보시게 되면 갈비뼈가 약간 이렇게 가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방 충돌 있죠. 전방 충돌. 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앞쪽에 핸들로 쾅 하고 부딪혔는데 부러진 뼈는 여기서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쪽, 이 안쪽까지는 연골이기도 하고 늑연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치밀골로 되어져 있는데 물론 뭐 여기도 잘 부러지기는 하지만 앞쪽도 잘 부러지긴 하지만 앞쪽에만 충돌을 당했는데 뒤쪽에도 부러지는 경우 이런 각에 의해서 각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잘 흡수하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하도 똑똑해서 글만 봐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혹시나 몇몇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8번에서 4번이 가장 많이 부러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두통 근육과 뼈 때문에 잘 안 부러진다라는 점.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쇄골뼈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쇄골뼈가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있어서, 1번 부러지는 경우는 그다지, 1번에서 3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번에서 3번의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대동맥파열이나 기관기관지 문제 손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 뼈 같은 경우에는 이 접합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흉골에서 보시게 되면 8번까지는 이렇게 지적적으로 붙어져 있는데 7번이 이렇게 있고 9번부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9번, 10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이나 12번은 뒤쪽 그 척추에만 있는 거고, 그죠? 아예 접합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적적으로 접합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만큼 외상성 충격 에너지를 내부 장기로 쉽게 잘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비뼈 이렇게 만져보시게 되면요. 위에는 위쪽 흉곽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눌러도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래 하부 쪽으로 가시게 되면 좀 그 유동적으로 밑으로 잘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신체를 만져보면서 겪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실제로 한번 눌러보세요. 위쪽보다 아래쪽이 훨씬 더 잘 눌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흉부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요한 복부 장기를 덮고 있어요. 간이라든지 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9번부터 12번 같은 경우에는 복부 장기에 관련된 손상들 조금 의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부에 속혀져 있는 기관이지만 덮고 있는 건 복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부하고 흉곽이나 복강을 나누는 거는 가로막이잖아요. 그죠? 가로막이 이렇게 있으면 갈비뼈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흉골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9번, 10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좀 고려해달라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비뼈 골절에 대한 발생률과 중증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 앞서 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중복되죠, 그죠? 그래서 소환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절의 발생률 같은 경우는 적지만 내부 장기의 손상률이 증가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뼈가 석회화되어져 있고 혹은 골다공증과 같은 뼈가 연약해질 수 있는 질환들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골절을 당합니다.
일반 성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만한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골절이 당했네 이런 경우가 이제 노인 환자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앞서 얘기했던 COPD 같은 기존 질환을 갖고 있거나 호흡예비량이 또 나오네요, 그죠? 똑같은 내용 중국대로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이건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갈비뼈 고지혈 연화에 대해 더 심하게 만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도 했던 통증 얘기 있잖아요. 타박상 통증. 갈비뼈 뼈 부러지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죠? 훨씬 더 큰 에너지가 간 건데 아무리 이 노인 환자가 뼈가 잘 부러진다고 해도 타박상 생긴 거랑 노인 환자에서 타박상 발생한 거랑 노인 환자에서 타박상이랑 골절이 같이 생긴 거랑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통증이 더 심각한 건 당연히 갈비뼈 부러진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 뭐가 더 심각해지느냐? 통증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증이 심각해지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호흡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스스로 호흡을 제한하게 되면 뭐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저산소전이 쉽게 빠진다라는 얘기를 이 한 단어로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했던 얘기를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거 뭔 얘기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뭐 그냥 책만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되실 테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를 봅시다. 이제 다발성 골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단순하게 뭐 하나만 부러진 환자가 골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다발성 골절이 연속적으로 발생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와 연관이 있느냐? 중증성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요가슴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의 하나의 유형이기도 하죠. 그리고 확연한 내부장기의 손상과 연관될 가능성도 높고요. 뼈가 많이 부러지면 많이 부러진 환자일수록 중증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갈비뼈 골절 관련된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중에 그림은 나중에 봅시다. 아까는 했던 것들이니까 좀 나중에 보고 부러진 순환, 나이, 그리고 연관되어 만성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 등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순환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갈비골절이 동반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환자야, 매우 심각한 호흡기 또는 순환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뭐 이것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순환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갈비뼈에 부러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보단 두 개, 두 개보단 세 개, 세 개보단 네 개, 네 개보단 다섯 개가 훨씬 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눈에 보지 않아도 안쪽에 내부 손상이 매우 심각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쇄골이 1번을 가려주고 있고 뒤쪽에 있는 견갑골 날개뼈가 이 1번, 2번, 3번 뒤쪽에서 1, 2, 3번을 어느 정도 가려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 대형근부터 해서 뒤쪽 같은 경우에도 그 광배근 같은 것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큰 근육과 뼈들로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어서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잘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2부에서 골절이 일어났다면 조금 중증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가능성만 높은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3, 4번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없고 우리 신체 부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장 골절이 많이 되는 부위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번부터 12번 여기 뒤쪽에 있는 12번까지 19번, 10번, 11번, 12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늑연골로 되어져 있죠. 그죠? 접합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8번까지는 완벽하게 접합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9번부터 해서 10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8번까지는 직접 이렇게 붙어져 있지만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 8번 밑에 연달아서 붙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취약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복잡뼈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복잡뼈 같은 경우는 매우 단단한 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적구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죠? 그거 하는 일들이 좀 많이기도 하고 복잡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하고 그 잘고 스포 그 검상돌기, 칼날돌기, 네,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복장뼈, 흉골, 가슴뼈. 복장뼈라고 하는지 가슴뼈라고 하는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골절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흉골뼈 부러진 걸 자주 보셨을 수도 있어요. CPR에서도 부러질 경우가 있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갈비뼈보다는 좀 더 단단해서 부러뜨리기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뵙죠.